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문나이트 이야기를 먼저 주인공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배트맨 팬으로서 봤을 때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콘슈와 문나이트의 관계가 배트맨과 로빈의 관계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콘슈가 음. 이제 문나이트를 굉장히 가열차게 뭐 스티븐일 그럴 때도 수 있네요, 그렇지만 진짜. 예. 마크일 때도 굉장히 가열차게 예, 맞아요,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약간 배트맨이 꼭 엄격하게 가르칠 때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콘슈가 좀 악당이니까 약간 음. 그렇게 보려면은 그 프랭크 밀러의 그 올스타 배트맨 앤 로빈이 진짜 딱 그러거든요. 거기서 배트맨이 완전 이건 상마초라고 할 게 아니고 완전 쓰레기예요. 로빈을 너무 막대한단 말이에요. 배드에스처럼. 네, 너무 배드에스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보이는 거야. 해가지고 음, 야 재밌다. 해서 근데 또 그게 웃긴 거지. 약간은 이제 문나가 마블의 배트맨이라고 불렸었는데 콘슈와 문나의 관계가 또 배트맨 로빈 같이 느껴지니까 음.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콘슈가 진짜 여기서 아주 개성이 넘치고 진짜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콘슈가 나오면 진짜 졸다가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너무 재밌게 음. 그냥 목소리부터가 엄청 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진짜 캐릭터도 너무 개성적이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면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고 문나이트의 그 몸을 원한다는 그런 원작의 맥락들 제프르미어 연재의 그 느낌을 어떻게 드라마가 은근히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라일라를 아바타로 쓸까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참 재밌었고 또 아서 헤로를 어떻게 설정할까 궁금했는데 그걸 또 이전 아바타라고 하는 게 참 얘 신박하다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라엘라를 아바타로 쓸까? 이게 뭐냐면은 배트맨이 어. 사실 너 없어도 아. 너 없어도 아, 야, 딕도 팀 있고 대신 팀 토드도 대신에 있고 이제 다 있다, 다 있다. 데미안 얼마든지, 쓸까? 그 로빈들은 대기돼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너 딕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안 해 그러면 그럼 바바라한테 하자 그러면 바바라는 좋다고 할걸 뭐 이게 너무 네 웃기더라고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겠네. 앤니스는 어. 엄청 재밌게 보셨겠다. 그게 둘이 대화할 때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약간 음, 저 둘이 잘할 때 너무 재밌어요. 협박하고 막 이러는 게 보면은 그리고 음. 사실 그런 개성이 짙은 거잖아요. 예, 그런 예, 애들이 예. 좀 있어야 돼. MCU는 그래요, 더더욱 맞아요. 지금 음. 너무 다 웃기고 착한 캐릭터들로 순한 바뀌고 맛이야. 있는데 다 진순이야, 진순. 맞아 요런 불닭볶음면 같은 캐릭터가 좀 있어야 된다. 자, 그렇죠. 정말 다행히 저랑 공감을 하는 포인트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까 이 드라마 내도록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는 콘슈예요. 음, 제가 1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2화에서 5화가 특히 재미없었던 이유가 그 마크 스펙터와 스티브 마크와 스펙터의 성격이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다른 사람의 다른 인격인데 5화에 가서 이제 이 둘이 두 개의 영혼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화를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많고 그 편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 4화부터 시작된 그 사후 세계, 내면 세계가 너무 재미없고 정말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 난 마크와 스티븐 둘 다 두 캐릭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너무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에 두 가지 인격이 있다고 하면 이 둘이 철저하게 달라서 이 둘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고 궁금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이 전혀 궁금하지는 않고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뭐 다른 억양을 쓰고 성격은 한 명은 완전 찌질이고 한 명은 완전 상남자고,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외에는 전혀 매력은 모르겠고 차이점만 느꼈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없는데, 아까 아로니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콘슈는 나왔다고 하면은 자기 성격을 너무 잘 드러내요. 그러니까 얘는 신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선과 악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서 그냥 오롯이 자기한테 부여된 그런 역할만을 수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온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로빈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걔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여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마크가 어떤 고통을 받던 뭐 마크 대신에 장난감처럼 라일라를 선택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마저도 얘는 너무나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콘슈만 나오면은 이 드라마에서 제 몫을 하는 건 제 목소리 내고 눈에 들어오는 건 콘슈밖에 없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콘슈가 제일 좋았어요. 운현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 중간이 재미가 없었냐면은 스티븐이 찌질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맞아. 중간 하는 뭐냐면은 스티븐이 그 찌질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티븐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장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스티븐이 계속 그걸 저해하는. 발목을 잡죠. 맞아. 보고 있자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답답하지. 아이언 피스트 같이. 그 오화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티븐이 각성을 해서 스티븐도 뭔가 자기 역할을 해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스티븐의 각성을 빨리 했었어야 돼. 이게 기존의 MCU 스타일이 빨리빨리 하는 건데, 요거는 기존의 MCU스럽지 않게 조금 그거를 루즈하게 끄니까 우리가 이 허리에서 다 토막이 나버린다.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5화에서 스티븐의 각성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거기서 또 왜 한층 더 재미가 없었냐면, 그 전까지는 스티븐은 진짜 트러블 메이커에 답답하고 찌질하기만 하고, 마크는 정말 상남자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었는데, 5화에 가서 스티븐이 각성을 하고 나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정도의 차이랄까요? 이게 그 아미트가 원하는 것처럼 그래! 비슷해져 버린 거야.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마크는 되려 좀 찌질하고 좀 주저주저하고, 스티븐은 갑자기 뭔가 좀 더 의욕적이고 뭔가 좀 사람이 급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 둘의 분장 차이도 있고 옷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누가 스펙터고 마크인 줄은 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만약에 똑같이 났다고 하잖아? 그런 다음에 보면은 모를 정도로 그 둘의 차이가 희석되다 보니까, 내가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둘의 차이는 있지만 매력을 못 느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차이도 없고 매력도 없다 보니까 내가 그 5화를 보고 있는 되도록 지루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그 운현님은 진짜 이 작가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독자 같은 스타일이야. 사실 이 정도는 달라졌다고 취급해줘야 돼. 비슷해졌다고 치면 안 돼. 사실 작가 기준에서 막 쓰다 보면은 이 정도면 사실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한 명 그래도 찌질함이 남아있고 유쾌함도 있고, 한 명은 비극적이고 진지하고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고 봐줘야 되는데, 요것도 비슷하다고 치면은 작가들이 진짜 힘들다 해갖고 요거를 차이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극명한 차이를 막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 일본 작품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투 자체를 완전히 다른 말투를 써. 예를 들어서 일본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끝에 어미가 정해져 있는 캐릭터들. 예. 뭐뭐 했다냥, 뭐 먹었다냥, 뭐 이런 식으로 네, 고양이 맞아요. 말투 쓰는 캐릭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괴상한 괴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니까. 근데 사실 요것도 꽤 다른 거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이거를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둘이 동시에 대화할 때 연기나 말투나 액션이 표정도, 한 명은 진짜 찌질이 같고 한 명은 진짜 상 마초 같잖아요. 그 연기에서부터 이미 다른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잖아. 다르지. 하지만 그 뭐랄까, 내가 얘기하는 좀 더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보자면, 그 스티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떻게 보면 좀 유함과 부드러움과 선함, 그리고 이집트 문화의 오타쿠 같은 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크의 장점은 상남자고 뭔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2화에서 4화까지 뭐 한두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각자의 장점을
장점을 부각시켜서 작던 크던 간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둘의 캐릭터성을 좀 확실히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중간에 나는 거기서 완전 확 깬 장면이 있는데 그 라일라랑 같이 그 무슨 석판 있잖아요. 무슨 석판을 해석하는 장면이 있는데 막 그때 마크가 몸을 갖고 있었는데 라일라가 계속 스티븐을 막 부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 스티븐 불러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스티븐밖에 없어라고 사망만 하는데 그랬나 보다. 그 5화 아닐 거야. 미드나이트맨 그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개탄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드라마에서 스티븐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냥 이집트 오타쿠의 역할밖에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바보구나. 나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시작은 스티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한테는 너 스티븐한테 요구하는 거는 야 지금 이거 해결하려면은 그 오타쿠인 스티븐밖에 필요가 없어. 걔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스티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네, 아까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픽사 그 스토리텔러의 뭐 스토리텔링인가 뭐 마케팅인가 뭐 그런 책을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야 운현님한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언맨 1. 아니 그 막 스토리텔러가 그 책에서 막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까지 본대잖아. 우현님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우신 분인 것 같고 어렵다. 이 독자는 그런 것 진짜 같긴 어려운 해요. 독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좋은 캐릭터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직관적이면 좋겠어요. 그냥 그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 닥스 2 때도 얘기했는데, 근데 닥스 2 볼 때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곱씹어 보니까 괜찮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 최초의 1회차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하면서 했던 얘기인지 우리 카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닥스2를 보고 나서 우리끼리 또 녹음 끝나고 얘기들이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떠들 때 했던 얘기가 감상과 인상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제가 했었는데 맞아요.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지금 뭐 복기를 하자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최초에 봤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게 거의 뭐 8,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스티븐과 마크라는 캐릭터를 1회차를 했을 때 최소한의 두 캐릭터가 다르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내면 세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됐을 때 쾌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전혀 그런 쾌감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어느 집단이 카톡으로 감상과 인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진짜 시네필에다가 거의 이건 뭐 고차원이야. 어떻게 진짜 대단한 그래도 사람들이다. 녹음을 엄청 길게 하고 카톡도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날 카톡 많이 했어요. 닥스가 아주 진짜 대혼돈이었죠. 이런 우리를 좀 좋아해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네. 근데 그 우현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든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스티븐을 주인공으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몸의 원래 주인은 마크였고. 근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화 정도에서 좀 스티븐 분량을 좀 줄이고 마크를 좀 늘리는 게, 왜냐면 스티븐이 너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찌질하게만 나오니까 찌질한 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너무 진짜 발목 잡기 식으로 늘어지니까 그 조금 저도 보면서 좀 답답하다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아까 핸델스님이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아피가 아이언 피스트 같은 거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답답한 거지. 이러면은 진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되고, 또 웃긴 게 스티븐 그랜트라는 자아는 마크가 어렸을 때 도피처로 생각한 인디아나 존스, 가상의 인디아나 존스 인물의 이름이 스티븐 그랜트였잖아요. 그러면은 스티븐 그랜트가 그렇게 찌질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오히려 스티븐 그랜트가 더 상남자나 마초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피한 대상이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찌질하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마크는
좀 이상적인 캐릭터로 스티븐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크가 그렇지. 생각했던 이상적인 캐릭터는 좀 그런 사람이었을 게 아닐까. 일단 유하기도 했고 그 인디아나 존스 패러디한 툼레이더라는 영화를 기초로 해서 스티븐 그랜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툰버스터. 툼버스터 맞아. 어. 툼버스터를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그 유쾌한 조수 있잖아. 그리고 또 조수를 항상 동생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그냥 좀 유한 모습인 건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문제를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거야. 문제를 회피하고 싸움을 회피하고 총이랑 칼 있는 장소를 회피하고 이런 게 당연히 일반인 건데 슈퍼히어로적으로 보자면 너무 찌질하게 보였던 거죠. 원래는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찌질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이고 좀 유한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 스티븐의 그 분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너무 각성을 좀 빨리 시켰어야 됐다. 빨리 시키든 아니면 진짜 우현님 말씀처럼 진짜 그 스티븐의 매력을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어필을 해주는 방향으로 분량을 쓰고 약간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약간 마크가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3화, 4화 약간 2화 약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가지고 그런 건 좀 이해가 가네. 어느 정도 근데 근데 우녀님의 그 매력적인 캐릭터 찾기는 참 뭐 앞으로 저희가 히플라약 아주 두고 봐야 할 과제예요. 아주. 미중년 시켜야 돼, 미중년. 그리고 맞다 아까 그 생각났어. 우연님이 막 신들은 뭐 결과 콘슈는 결과 안 생각한다. 이거 크리스찬 베일이 하는 얘기야. 고르가 신들은 자기만 생각한다잖아요. 토르에 나와서. 좋을 것 같아. 아주 훌륭할 것 같아. 야, 토르 뽀 때는 다 행복하게 하는 거야, 우리. 고독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때는 진짜 다들 행복한 거야, 진짜로. 에, 기대가 돼 아주. 근데 뭐 예고편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에. 아니, 제가 여기서 이제 이집트 버스터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은 제가 그냥 다른 분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집트 뽕 같은 효과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집트 배경인 것 자체가 너무 나는 미라 시리즈도 좋아했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집트 배경으로 하고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맛이 너무 좋은 거야. 심지어 이 드라마 감독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집트는 항상 이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 비꼰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항상 이집트를 뭐 그렇게만 본다. 오리엔탈리즘적으로.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집트가 가진 그 오묘한 맛이 너무 멋있고 그 맛을 못 잊는 게 사실 프랑스랑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말로는 이집트보다 이집트를 더 좋아하는 게 프랑스랑 영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 약탈을 하려고 그런다고 이집트를. 근데 이집트도 역으로 이용을 한대요. 이 문화재가 좀 파손되려 그러면은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요청한대요. 야, 이거 파손되려 그런다. 안 도와줄 거야? 뭐 이런데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고쳐줄게. 막 이러면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 파손되면 콘슈가 안 이거 된다고. 맞는 매력인데 맞는 맥락이었네. 그런 게 참 좀 재밌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이집트 장면이 이집트에서 안 찍었대. 이집트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이 영화. 안 갔어요? 전부 헝가리에서 찍었대요. 와, 미쳤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은 토르가 오딘의 아들이다 이런 설정은 실제 신화에서는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설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로키는 절대 형제도 아니거든요. 로키는 그냥 거인족이에요. 순수하게 거인족이고 토르도 엄마 아빠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마블이 자기 맘대로 그냥 토르 로키 데려와서 형제 만들고 오딘 자식으로 만들고 근데 그거를 신화를 좋아하고 원형 고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만한 설정인데 여기선 그냥 그러려니 한 건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암미트예요. 암미트. 암미트가 뭐냐면요. 신이라고 하면 신인데 사실 신수예요. 신수. 그쵸, 신수죠. 네. 그리고 얘가 옆에서 하는 게 그냥 그 저울 잴 때 옆에서 지켜봐서 저울 잘 되나 이런 거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러니까요. 먹어버리는 네. 먹어버리는 동물이잖아. 따지고 보면은 케로베로스란 말이야. 그러네요. 케로베로스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파라오가 암미트의 아바타라고 돼 있잖아. 근데 파라오는 이집트 신화에서 최고 신의 아들 아니면은 그렇죠. 그 예. 자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좀 쉬운 그리스 신화로 해석을 표현해 보자면은 케로베로스의 수호신이 헤라클레스인 거야. 아니면은 제우스야. 제우스가 케로베로스의 수호신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아, 이게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아가멤논이 이제 믿는 신이 케르베로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지옥을 지키는 동물 정도인데 걔가 최고 신들과 동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희한하다. 네. 그리고 나는 파워 밸런싱을 별로 안 따지고 싶은데 그 동물 정도의 존재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혼자 쳐들어가서 나머지 아바타를 다 이겨버리잖아. 그래, 그건 좀 아, 그거는 이제 너무 그리고 심했어. 그 암미트는 영혼을 먹어서 커졌다 쳐. 근데 콘슈는 그냥 혼자 커지잖아. 그리고 영혼 먹어서 세진 암미트랑 동등하게 또 싸우고 그 다른 아바타를 다 이긴 그 암미트의 아바타 헤로를 또 그 문나 아바타는 또 어떻게 이기는 거야? 오시리스의 아바타도 이긴 애를 어떻게 문나 콘슈의 아바타는 어떻게 이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지금 핸데스님 말씀이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감독이 이 드라마가 막 진짜 이집트 사람이 만든 이집트 작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면서 막 그렇게까지 저는 이집트 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딱히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진짜 이집트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아예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이집트도 똑같은 나라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어쩜 그런 걸 아, 수도 그래요? 있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근데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암미트를 저도 보면서 너무 암미트 갑자기 강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약해졌다. 그리고 콘슈는 왜 이렇게 강해졌나. 갑자기 이제 확 뜨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진짜 만약에 6화에서 제이크 로클리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 아사헤로를 죽이는 장면이 안 나왔죠? 저는 진짜 6화를 아주 묘하게 비판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사헤로가 그 암미트의 아바타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이기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 이기는 장면도 거기서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미 이긴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제이크 로클리가 나왔으니까 멋있는 장면 그냥 덮어두고 가는 장면이 된 거지. 그것까지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안 되죠. 이미 지금도 왜 아까 핸덱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콘주와 암미트의 그 파워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그 과정까지 스킵해버리는 건 정말 개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그렇구나 나왔으니까 이제 그나마 봐주는 거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암미트가 그 되게 사악한 악신으로까지 여겨졌대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사후세계 심판받았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만 잡아먹으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가 좀 강해지니까 약간 악신처럼 보여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서 왜 굳이 암미트가 이 악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나 신들의 회의에까지 나올 수준인가 싶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아바타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바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이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사실 좀 조금 더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죠. 왜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에 헤로랑 싸우다가 쓰러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는데 끝나 보니까 이긴 장면 나 그때 좀 약간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뭐 내가 핸드폰 하는 사이에 넘어갔나 싶어서 앞에 돌려봤거든요. 근데도 안 나와. 본인 마크 스펙터가 되셨네. 이제 안 나와. 내 놓쳤나 보다. 핸드폰 한다고 못 봤나 보다. 돌려봤는데 똑같더라고. 야,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난 그건 좀 아니었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뭐 2화, 3화 정도의 제목 뽑을 각을 하나 제가 드릴 건데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집트에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이 히플라야 인디아나 존스 두 분이 계시죠. 맞아. 인디아나 존스 팬이신 핸드엑스님과 실제 인디아나 존스인 운현님.
뭐 핸델슨이면 워낙 뭐 역덕이니까 당연히 이집트 신화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집트를 갔다 온 뒤에 정말 이집트뽕에 취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집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너무 신비하고. 그래서 아까 뭐 두 분이 잠깐 그 이집트가 배경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면은 나는 이집트를 정말 왜곡된 시선일지라도 그 이집트 문화의 독특하고 그 기묘하고 신비로움을 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게 좋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서울이 나왔지만 사실 서울을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건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그냥 메트로폴리스로서 정말 도시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집트라는 국가는 정말 항상 그 신비로움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지구상의 문명이 일어난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모르고 신비한 점들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혹여나 그게 조금은 과장되고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할지언정 이집트 안 가봤거나 그 이집트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말 이제 이집트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집트 문화의 치트키는 그냥 오시리스랑 호루스예요. 어딜 가나 오시리스와 호루스가 무조건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되게 놀랐던 게 그 오시리스의 아바타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아바타들의 대장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치. 아는 이집트 역사에서는 오시리스의 아바타라고 하면은 정말 권능해야 돼. 오시리스는 희왕짱. 진짜 이집트 태양신 라의 아들이 아마 오시리스일 거예요. 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태초의 그 이집트 문화와 역사의 그 창조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시리스고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뭐 그 역사 유적지를 가든 뭐 썰을 들어보든 오시리스랑 호루스는 빠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오시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바타가 아바타만 나오고 게다가 쓰러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나도 아미트라는 거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막 깊이 파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집트를 다녀와서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어서 소설도 관심이 생겨서 소설도 읽어보고 이집트 문화를 한때 탐독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나 평면적이지만 그래도 이 이집트 문화를 차용했다고 하면은 제일 직관적인 게 오시리스가 있고 그냥 악역인 세트를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오시리스와 세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라이온 킹의 무파사와 스카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선과 악의 구도를 대립시켜가지고 하면 됐을 텐데 내가 느끼는 아미트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닥스에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캐실리우스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는 그래도 나름 이집트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야 씨, 저 암미트는 나 완전 듣보잡인데 암미트가 나왔지? 오시리스에 대한 언급도 없지? 그리고 나는 그 토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신이란 토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따오기 그런 애들도 나오면 좋고 사실 이게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 너무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먼저 살리고 난 다음에 뭐 시즌 2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아미트도 나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집트 문화의 전반적이고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해놓고 이런 각본을 짰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사실 문나이트는 이집트적이지 않아요. 원작의 문나이트가 그냥 배트맨을 베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꼈나요? 실제로 차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베꼈다고는 안 하지만 실제 촬영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제 70년대의 고전에 이제 그 아티스트 분이 배트맨 풍의 그림들, 닐 아담스의 배트맨 풍의 그림들을 많이 이제 좀 문나이트 시리즈에 딱 넣어가지고 문나이트가 처음에는 웨어울프에 나왔거든요. 웨어울프가 이제 싸우는 악당처럼 나와서 이제 영웅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랑 다르게 확실히 진짜 이
그 문나이트 시리즈에서는 약간 배트맨 풍의 그런 멋들어진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웨어울프 풍의 그런 그림들, 웨어울프 시리즈의 그림들과 확실히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 마블의 배트맨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확 퍼지게 됐죠. 아니 근데 보면은 굉장히 배트맨스러워요. 해가지고 그냥 팬들이 보고서 아 뭐야 이거 배트맨 따라한 거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음.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집트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 설정은 이집트 가져와서 뭐 달의 신 가져오고 막 이랬지만 진짜 이집트 신화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해서 만든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거를 해보겠다고 만든 거고 사실 문나이트 원작은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이집트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더 배트맨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갱단 보스로 중간에 나오잖아요. 걔가 미드나이트 미드나잇 맨. 맨이라는 예. 문나 악당인데 원래 시즌2 악당으로 유력을 했대요. 쓸라 그랬대요. 근데 걔가 이 배우분이 스키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해가지고 너무 안 그냥 됐어. 유작이 되셨대요. 그래서 미드나잇 맷은 못 쓸 것 같은데 이 미드나잇 맷의 원작 설정을 보면은 도둑이에요. 뭐 즐거움을 위해서 도둑질하는데 얘가 도둑질하다가 어떻게 막 도망치다가 하수구에 빠지는데 화학물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녹아내려요. 해갖고 사이코처럼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조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해가지고 조커잖아. 그것까지 거의 똑같이 따라한 애가 문나이트의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악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배트맨이네 이런 소리 계속 들었던 거죠. 그 캐실리우스 이야기를 해서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서 헤로가 누구야? 나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하나 나왔던가 네, 이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 그냥 악당도 아닌 것 같아. 듣보야 그냥 듣보. 근데 원래는 부시맨을 쓰려고 그랬대요. 부시맨이라고 부시맨? 문나의 조커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얘를 쓰자고 하니 너무 에릭 킬몬거 같아서 취소했대요. 그래서 아서 헤로를 그냥 메인 악당으로 데려오고 에다노크가 거의 뭐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얘는 이런 캐릭터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애처럼 실존했던 종말론자 사이비 교주가 있거든요. 맞아요. 걔를 모델로 해가지고 완전히 재탄생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해서 그럼 제가 이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여기서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라이브 부시맨이 안 나오고 라이브 부시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문나이트의 기원에 관련된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을 죽인 그 같은 용병 그러니까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 라이브 부시맨이 그래만 조커 같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걔가 안 쓴 건 이제 그 에릭 킬모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 때문이라고는 듣긴 들었는데 저도 근데 이 아서 헤로우가 쓰인 이유를 보니까 이 제프르미어 연재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가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이 제프르미어 연재에 안미트가 나와요. 안미트가 나와가지고 이 가상의 정신병원에서 이 의사로 나옵니다. 그 정신병원 이제 콘슈가 만들었고 마크의 몸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안미트가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세트나 혹은 뭐 아포피스 같은 그런 악당들을 안 쓴 건 제가 보니까 이게 이 크톤이 이번에 대원돈의 멀티버스 나왔잖아요. 크톤이랑 같이 또 유명한 사악한 애들 같이 세트가 있거든요. 뱀신인데 생긴 거는 이제 그 히드라나 아포피스 같이 뱀인데 하는 역할이나 되게 그 이름 자체는 그 고대 그리스 이집트 신화의 세트에서 나왔거든요. 세트랑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세트를 나중에 크톤이 이번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세트도 따로 쓸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트는 안 쓴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왜냐면 세트가 굉장히 그 아틀란티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괴물이 엘더갓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 것 같고 그리고 아서 헤로우가 그 제프르미어 연재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썬킹이라는 악당이 있는데 그 썬킹이랑 그 외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썬킹도 자기만의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 신도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좀 노려가지고 했는데 왜 굳이 그걸 아서 헤로우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서 헤로우 말고 그냥 썬킹으로 들어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좀 괜히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그렇게 수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지어 또 아서 헤로우가
콘슈 아바타 이전 아바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버려가지고 완전 진짜 중구난방이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이게 설정만 봤을 때는 중구난방이 됐는데 아무튼 뭐 되게 재밌게 봤고 저는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일부러 이 암미트가 중요하게 나오고 세트가 안 쓰이고 약간 좀 그랬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아서 헤로를 쓴 이유가 약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진짜 미드나이트맨은 너무 아쉽죠. 배우분도 너무 멋있었고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딱 죽은 걸로 처리를 하잖아요.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셨는지. 안타깝죠. 또 이렇게 2부가 후다닥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시간 잘 가네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히플라야의 또 뭐 그렇게 표현하면 또 그런가? 인디아나 존스 또 한 분이 또 이집트까지 갔다 온 분까지 이런 고차원 방송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따가 3부에서 다음 뭐 이어지는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할애가 되면 제가 이집트 갔다 온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집트 썰을?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아까 얘기하신 뭐 프랑스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 이집트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뭐 하나도 안 드러났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집트 문화라는 걸 좀 표방을 했으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좀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게 뭔가 좀 얘네들의 또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와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못하겠어 딱 잡아서 이게 뭔가 노린 건지 일부러 약간 그런 생각 들고 아무튼 저희 히플라의 두 인디아나 존스 분들 핸덱스님이 또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네. 진짜 두 인디아나 존스 분을 모시고 제가 오늘 나치 정정 악당처럼 한번 옷도 약간 빨간색 좋습니다. 검은색 약간 나치 옷 같은데 이거 그러네 아주 시뻘건네 아주 이 사람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나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3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바.